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워낙 대정읍에 막 일도 많고 또 환경 전문가이시갖고 제가 여기저기 막 요즘 뭐 제도 현안 중에 특히 환경 문제가 많이 많다 보니까 우리 우리 의원님 여기저기 부르는 게 많아갖고 겨우 오늘 시간을 만들어갖고 이렇게 제가 예, 의원님한테 겨우 반갑습니다. 부탁해갖고 예, 예, 우리 양병 의원님의 그 지식, 환경적 지식, 뭐 토목이나 이런 기술적 지식을 통해 제주 환경 예, 논하기 좀 어려웠는데 우리 전문가 입장을 가지시고 예, 지식도 가지시고 그런 우리 의원님 모시고 그 제가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먼저 그 전에 예. 우리 양병호 의원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직격 인터뷰를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양병호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 대정읍 지역 도의원이시고요. 재선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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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얼굴이 편안합니다. 예. 그 먼저 시작하자면 먼저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2024년 뭐 소회하고 2024년 뭐 포부라든지 청산이 있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사실은 11대 끝나고 12대가 2023년인데 우리 대정읍에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도 역경이 이제 많은 역경이 예, 있었지만 예, 우리 대정읍에는 2023년도에 저에게는 아주 큰 이제 예. 소외감이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마늘 어떤 파동 가격 문제도 있지만은 특히나 송악산하고 알뜰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고 예. 보존과 상생이 한 해였고 특히 이 365 민간협력위원이 오랜 염원인데 이 부분이 아직도 개헌되지 못한 것이 음, 은민들과 저가 같이 아쉬움을 남는 음.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24년도에 청사진 뭐 비전이라면 앞으로 뭐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 대정읍이 60%의 그 1차 산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밭작물 마늘 부분 또 인력난과 인건비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민들이 삶의 모슬포 어항 확장이 아직 기본 계획이 확정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결정을 빨리 해야 되겠고요. 특히 영어교시가 정상화와 대정읍민들이 호환성을 이루는 이런 역할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또 송악산과 알뜰 평화대공원이 조금 이제 좀 더딘 부분도 있고 또 생각보다 좀 빠른 법 통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은민들과의 마스터 플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는 한 해로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원 우리 저 양배 의원님께서는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송악산 알뜰 평화대공원 마늘 예. 고 영업이 도시 예, 영어교시 그것도 굉장히 문제 많은데 이거는 우리 맞습니다. 독자님들 애를 타기 위해서 다음 기회에 그 고맙습니다. 시간을 많이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 현재 보건복지안전 예, 제주도의회 예,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맞습니다. 뭐 보건복지는 뭐 솔직히 이런 뭐 좀 안타까운 이긴 하지만 서귀포 의료원 뭐 예, 지역구도 서귀포 맞습니다. 맞습니다. 서귀포 의료원에 그걸 의원님들이 뭐 양비 의원님이나 현종 의원 이두 분이 노력하에 서귀포시 그 의료원의 그동안의 그 알렌 손가락인가요? 그걸 예, 해결할 수 있는데 예. 1년 6개월간 부위원장 맡으면서 음. 소회가 있으신다면 좀 예. 사실상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환경과 건설 쪽인 저에게는 좀 생소한 예, 예, 예. 그렇죠. 근데 한일이 도왔는지 이번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년 동안을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1년 반을 겪어봤는데 특히 아까 우리 양지원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남이 가장 취약한 게 예. 의료 취약이죠. 예. 서귀포 의료원 관계도 있고 또 동쪽과 서쪽인 경우 이 저출산 초고령화 음.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이제 제주시로 이제 그 휴일이나 야간에 병원이 없다 보니까 365 의원이 이제 개원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있고 특히나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서는 민생 경제라든가 취약계층 등 이런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이제 지식을 얻고 특히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복지 안전을 모르고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할 수 없다보다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내년 6월이죠. 내년 예. 6월이면 이제 임시회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뭐 환경이나 이 농수축 음. 경제 쪽으로 옮기셨으면 그 어쨌든 그 지식이라든지 그 예. 더 더욱더 활용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고맙습니다. 예. 그저 의원님 뭐 이 보건복지 안전위뿐만 아니고 뭐 의회내 예. 맡고 있는 그 예. 뭐 활동이 많으신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11대에서 그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했고요. 예, 예, 또 예. 12대에서도 전반기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마쳤습니다. 현재는 세 군데의 연구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포용복지라든가 사회적 경제 포럼 연구회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연구회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예, 예. 이런 데서 같은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포용복지 연구 공동체 연구회는 어떤 거죠? 예, 이게 복지 분야죠. 복지 분야? 예, 아. 포용 이제 복지 분야에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아. 복지가 워낙 광범위하지 네, 않습니까? 예, 광범위. 이래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포럼 연구회는 어떤 분야를 예, 맡고 있는? 또 우리 사회적 경제 프로그램은 뭐 사회적 하면 이 저층이라든가 예.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분야에. 다 예, 이 복지 쪽. 예. 복지 그 하나 지속 발전 연구회만 복지가 아니고 경제 쪽이네요. 이 부분도 지속 가능 발전이란 게 뭡니까? 이 이제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분야라서 제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맨날 의원님 마늘 그다음에 뭐 태풍 나면 그 현장 예. 위험할 것 같은데. 위험할 때일수록 네.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게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은민들이 위험한 장소에 보고 어떤 하는 것보다는 뭐 행정이나 업장이나 우리 특히나 읍면인 경우는 기댈 때가 누구였습니까? 지역구 의원이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은 먹는 거라든지 어떤 행사장 그 사진만 찍는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예. 좀 마늘밭에 같이 얘기 나누고 그다음 태풍 오는데 그 앞에 그 위험한 데에 그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제가 참 의원이라면 지역구 의원이면 그 정도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 것 같고 자 우리 보건복지에도 계시지만 조례 제정에도 상당히 활발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기억나는 조례가 있으신가요? 예. 조례가 한 8건 정도를 8건? 이제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제 공동 발의는 여러 건이 했고요. 대표 발의를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전국 최초 이제 법제처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것이 365 민간협력위원회 전국 최초 서귀포. 예, 그렇게 됐고요. 특히나 초고령화 시대에 고독사가 많이 늘고 있죠. 예, 언론에도 예. 많이 예, 나타나고 예, 예.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사각지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위기각오 신고 포상 조례를 작년에 연말에 했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특별히 마라도가 반쪽은 이제 절대보전 지역, 반쪽은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 마라도가 자동차 특구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2대밖에 없거든요. 공동체 자동차밖에 없는데 피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 부분에 공동체 운영하는
조례 경비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우리 제주도에 360여 개의 저리주가 예, 있는데 예, 예. 이게 저리주만 파놨고 이 갈수기에는 이제 물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특히 도심 지역에 예, 예. 저리주가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예, 예, 이 예. 부분을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어떤 우리 도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지원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저류지 주변에 그 철조망만 쳐 있고 쓰레기가 그렇죠. 엄청 많더라고요. 쓰레기도 그렇게 하고 철조망이 사실은 저게 맞지 않죠. 이 경관을 얼마나 훼손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의 그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나무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개선할 필요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 제가 생각이 되고. 문외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류지에 예. 꼭 흙으로 해갖고 예. 그래도 필요해. 그 아스팔트로 하면 안 됩니까? 저류지 밑부분. 아, 밑에는 저류지하고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는 물을 가두는 거고 저류지는 이 관을 통해서 바다로 보내는 대신 지하 침투시키는 거잖아요. 일부러. 예, 지하 침투를 얼만큼 빨리 시켜내느냐 하는 것이 처리 용량을 하는 건데 저는 이 한강이 이제 물이 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강은 박수를 치고 아름다운데 왜 여기는 저리지하는 데는 도민들이 손짓을 받냐면 한강인 경우는 단계 계단식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수직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을 때는 자풀로 흉물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단형으로 해서 흘러내리게 계속. 그 저리지 주변에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를 이제 심는 이 경관을 고려한 저리지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류지에 가축을 풀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사실은 가축이 이제 특히나 우리 대정도 많이 있는데 갈수기에 가축들이 줄을 안 매잖아요. 물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저리지에는 물이 조금씩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으로 해서 계속 그쪽만 가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이제 여름까지 비가 왔을 때 가축이 침수되고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상 1부고요. 2부에서는 네. 우리 대정읍 현안에 대해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